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11월호 사상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양적 정치 사상과 그 양식 연구라는 글인데 배성룡이라는 분의 작성을 했습니다. 이 배성룡이라는 분은 1905년 정도에 출생한 걸로 알고 있고 1960년대 초반에 사망을 한 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공부를 일본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자를 하시면서 의열단의 국내 연락책도 하셨던 분인데 1936년 이후로 이제 언론 생활을 하시다가 해방을 맞이하신 분입니다. 해방 후에는 여러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1952년 9월 사상 창간호부터 이 동양 사상에 대해서 정리하는 글을 계속 싣고 있으신 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글은 오늘날 중국을 이해하는데 또 중국이 영토 확장에 굉장히 요즘 많이 말이 많죠. 그런 거와 관련해서 중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좋은 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글을 최대한 글 자체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글은 좀 어느 정도 앞뒤 내용이 이제 설명이 돼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런 것을 요약해서 이제 원문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 요약한 부분은 갈로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들어가는데 아시아 생산 양식을 가진 지역의 문화는 매우 일찍이 발달하였지만은 그 산업상의 양식은 결국 근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영구적인 정체에 빠지고 만 것이라 마침내 근대의 후진 사회로서 그 국제적 지위는 여지없이 전락을 하고 생활 내용은 비참한 경지에 빠지고 만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문명, 우리가 4대 문명이라는데 그 굉장히 일찍 문명이 발달을 했지만 그 밑에 이제 설명하면 이제 저 이전 그러니까 10월호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해 왔습니다. 구라파의 각 지역은 끊임없이 동서좌우로 접촉하고 이동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계속해서 이어왔지만 중국의 문화는 한 지역에서 수천 년을 변화와 접촉 없이 내려져 왔기 때문에 또한 중국의 정치 사상은 실체가 의문시 되는 요선 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유교의 영향 때문에 수천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정체된 상태에서 이어져 왔다. 이게 중국이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했지만 왜 그렇게 정체가 돼 있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은 평야를 기반으로 안식적 농업을 경영을 하고 그 안식적인 가족적 생활의 단위가 모이고 또 시족 집단, 부족 집단이 모여서 막연하게나마 조직화되고 협동화함으로써 동양식의 대왕가 경제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농업 경제 형태로서도 초지방적인 대치수, 대관계 사업의 과제를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니 이가 집중화적인 경제적 기능은 가질 수 있었고 그러므로서 이에 통합적인 실무에 있어서 관료청의 구성도 필요하였던 것이며 가족 단위의 가장적 통제를 연장 확대한 군주 전제 제도도 발전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 중국은 일찍부터 전제군주제와 관료제도가 비대하게 성장을 하긴 했지만 사회경제적 기반은 여전히 원시 농업 중심의 비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중국이 이제 안식적 농업, 정착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대치수, 대관계 등에 의해서 관료제도가 필요하고 또 가족 집단 이런 게 확대되면서 전제군주제 형태의 국가체제가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원시농경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원시농경 체제의 그 미약한 그 산발적인 그런 사람들의 생활하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그런 형태의 정부 체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경제 형태로서도 초지방적인 고대 중국에서는 일체 사상의 중심 근간이 된 것이 천명 사상이다. 천을 제라 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황제 할 때 제 있죠. 그 제가 하늘에서는 천제라 합니다. 그래서 천을 제라 할 때는 덕을 가진 인격적인 내용의 인격적인 내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 하늘이 벌 준다라는 그 천 개념을 인간적인 관념으로 사용할 때는 천제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천을 주로 한 중국 상고에 있어서는 천이 인과 물을, 사람과 물체를 만들고 또 인과 물의 생존과 또 발전하는 성능을 부여하였으니, 만들고 또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그런 능력을 줬으니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이때 대리자는 이제 천자랍니다. 천은 자신의 대리자를 두고서 비민의 통치와 교화하는 임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때 비민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 이런 개념입니다. 비민의 그런 사람들의 통치와 교화하는 임무를 천은 천자라는 대리인, 권력자를 둠으로써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다스게 했다라는 게 천의 사상입니다. 천은 대리자인 천자를 감독하고 또 천은 대리자의 시비, 선악을 보아서 과복, 이때 이제 과는 천재지변 이런 거고 복은 그야말로 복입니다. 그래서 천은 대리자의 시비, 선악을 보아서 대리자가 잘한다 그러면은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천재지변 등을 동원해서 화를 내리는 걸로, 이런 식으로 천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천은 인민을 교양하고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 천의 천의 감정인데, 민은 어렵고 모름지기 이를 교양할 의사가 있으나 이를 스스로 영위하지 못하므로 여기서 천은 만민 중에서 가장 우수한 총명독진, 총명하고 현명한 그런 사람인 유덕자를 골라서 만민의 군주를 삼고 만민의 스승으로서 천재, 그러니까 하늘의 사업을 대신해서 조정케 한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의 정치 사상으로서의 천이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천자, 즉 황제는 하늘을 계리하는 사람으로서 천재지변이 많아지면 그 황제의 권위가 약해지는 그런 형태의 천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천재의 명령을 받아서, 이때 천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천자의 황제의 제자죠. 그래서 임금은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늘의 대리자로서 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청명론이다. 그래서 천에 축원하는 천제, 이때 천제는 하늘의 제사입니다.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의를 받들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천자의 특권이고, 제후는 자신이 통치하는 영내에 산천을 축원하는 것이 제후의 권한이며, 인민들은 조선, 이게 선조, 이 당시에 1952년 당시에 선조를 조선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을 제축하는, 제사하는 역할은 일반 인민들의 역할로서 이런 식으로 사회적 제례를 설,
그러니까 건설하다 할 때 설자죠. 만들었다는 것이다. 천이 군주가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면, 그러니까 하늘이 천자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알려면 먼저 민심의 귀복, 이 귀복은 다시 돌아감이라는 뜻인데,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느냐, 여하를 보고 군주의 임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한다는 건데, 즉 민의 시청, 보고 듣는 것이죠. 민의 시청은 천의 시청에 대신하는 것이고, 민의 호악, 좋고 싫음은 천재의 상벌에 대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싫어하면 하늘은 그 천자를 나쁜 형태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정치 사상은 맹자의 이성혁명 문제와 관련이 된다. 우리는 보통 요즘은 역성혁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시는 이성혁명이라고 용어를 썼습니다. 맹자의 이성혁명 이론조차도 철저히 권력자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론으로 연결된 것이 중국의 천사상인데, 이 청명사상은 무수히 많은 모순을 가져와서 중국이 정체가 되고 발전이 저하되는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아래에서 한 가지 예를 설명한다입니다.